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폭염에 달아오른 도로를 식히기 위해 설치한 물분사 시설, 이른바 클린로드가 정작 요즘 같은 날씨에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아직 한여름이 아니라서 안 틀었다는데요. 설치하고 수리하는 데 벌써 예산 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녹슨 원형 물체가 줄지어 박혀 있습니다. 2019년 춘천시가 설치한 물 분사시설 클린 로드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추운 겨울에는 소금물을 뿌려 결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클린 로드가 설치됐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춘천 봉이초 인근 도로를 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로 온도가 40도에 이르자 카메라 화면이 빨간색으로 금세 뒤덮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달아올랐는데도 고장이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설치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60억 원. 하지만 해마다 고장이 반복되면서 올해도 전체 17개 구간 중 30%에 이르는 5개 구간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구간은 아직 7월 중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물을 뿌리려고 해놓은 것을 안 뿌리는 거는 세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죠. 춘천시는 외부 충격이나 노즐에 이물질이 끼면서 고장이 나고 있다며 이달 중순까지 수리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운영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라도 보수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했으면 어땠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저희 고소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폭염에 틀려고 수십억을 들여 설치한 공공시설이 정작 폭염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480억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지만 나무가 한 그루도 심어지지 않아 그늘이 없는 원주 단계천. 원주시는 나무 그늘 대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유 우산 200개를 배치했는데요. 양심에 맡긴 우산들은 2달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나무와 그늘이 없어 낮이면 보행자가 땡볕에 노출되는 원주시 단계천. 원주시는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5월 초 공유우산을 배치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우산함은 2달 만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공유우산이라고 써있고 그래서 글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비 오고 난 다음부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깍졌어 초록 우산이.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 딱 하나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단계천 진출입구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0개의 우산함이 있는데 우산이 남아있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우산이 있어도 한두 개뿐.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배치한 우산입니다. 앞서 배치한 우산 160개가 대부분 사라졌고 아직 배치하지 않은 40개만 남은 겁니다. 어떨 적에는 못 쓰는 우산들을 다 갖다 꼽아놔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쓰고 오셨다가 버리기 귀찮으니까 저기다 갖다 꼽아놓고 가신다. 그 많던 우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비가 올 때 집으로 들고 갔다가 미처 반납하지 못했거나 아예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천 인근 공영주차장입니다. 제 옆으로 원주시 공유우산이 하나 보이는데요. 개인이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유우산 앱을 활용해왔고 국내에서도 최근 안산시, 대구교통공사 등이 스타트업과 손잡고 공유우산 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반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시민들의 양심과 공유 문화 확산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얼마 전 삼척의 한 초등학교와 비탈진 도로에 잠시 정차했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오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교통 봉사활동을 하던 모범 택시 운전자들이 몸으로 막아 세워 큰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삼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골목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와 도로변에 잠시 세운 채 운전자와 아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이 순간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약간 비탈진 도로를 따라 차는 점점 속도를 붙여 뒤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러는 바람에 돌아섰는데 이미 내려타는 겁니다. 한 중간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탄력이 점점 세니까. 등굣길 교통봉사자 4명이 급하게 달려와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 차를 멈추기 위해 올라타려다 떨어지면서 바퀴에 치이고서야 차는 멈췄습니다. 이 일로 교통봉사에 나섰던 모범택시 운전자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하나 다치는 건 문제예요. 제가 일단은 잡아야 되겠다. 평소 시청과 대학교를 오가는 길목이어서 아침 시간에 차들이 많은 데다 등굣길 초등학생도 많이 걸어 다니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통봉사자와 경찰에 따르면 약간 비탈진 도로에서 차가 중립기어 상태로 정차해 있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급적 평지에 정차하되 부득이 비탈길에 정차할 경우 핸들을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두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든 모범 운전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필요하듯이 한미 간 든든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보실과 국정원 등의 여러 지시들을 해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면서도 최근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어제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조 청장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발장에서 희귀식물 이식공사 등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조 청장의 직무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오는 15일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6호선 평창 진부와 강릉 연곡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2차로 국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총 연장 16.1km, 사업비 3,14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곡이 심한 진곡의 구간을 터널로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며 개통하면 기존 도로보다 2.42km 단축되고 통행 시간도 9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국도 59호선 강릉 연곡과 양양 현북 도로공사가 함께 완료되면 평창에서 강릉, 양양으로 이어지는 중북부 도로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속초 지역 해수욕장 3곳이 오늘 개장합니다. 속초시와 속초해양경찰서, 속초소방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속초해변에서 이안유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대피 유도, 인명 구조와 응급 조치까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 여름 속초 지역에선 다음 달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과 등대, 외웅치해수욕장 등 3개가 운영되고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야간 해수욕장도 개장합니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관내 해수욕장에 수영 안전선을 설치하고 해파리와 상어를 비롯한 유해 생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망 설치도 마쳤습니다. 강원대학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 전환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76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해 94.8%의 찬성률로 노조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회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철규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